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인사남을 신뢰해 주시고 이렇게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고객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기획을 했던 인테리어 꿀팁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돈 버는 인테리어 꿀팁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많아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링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요 인테리어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어떠한 순서와 공정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오버뷰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인테리어를 시작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인테리어 스코프, 그러니까 인테리어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을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항상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상태에서 저의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건데요. 자, 인테리어 비용은요, 여러분, 저희가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재료비하고 인건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인테리어 비용은 재료비하고 인건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재료, 그 재료에 대한 어떤 클래스, 브랜드, 그리고 메이커가 어떠냐에 따른 것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 공정들에 투입되는 현장의 반장님들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이요 전체 인테리어에서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빼도 박을 수 없는 고정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좀 더 합리적으로 돈을 좀 버는, 그렇게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면 이 공정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재료비에 대한 클래스, 재료에 대한 클래스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재료의 클래스를 낮추면 아무래도 좀 많이 찜찜하기 때문에 이 뜬금없는 공정들, 즉 군더더기가 있는 공정들을 가능한 한 최소한 빼는 방향으로다가 했을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돈을 버는 인테리어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가 이 스코프를 정해놓는단 말이죠. 이 정해놓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께서 이 인테리어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즉 예산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데요,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들 중에서는 인테리어를 뭐를 해야 될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저희들이 뭘 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어디 아파트에 몇 평인데요, 인테리어 비용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인 질문은 거의 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이 SNS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핀터레스트도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던 어떤 인테리어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게더링해서 수집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인테리어를 금액을 상정해달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인테리어를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정보만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의 금액, 비용을 선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도 여러분들의 이 인테리어를 어떤 걸 하겠다라는 컨셉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인테리어 범위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두 번째는 인테리어 범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 인테리어 범위를 선정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그 범위에 따라서 공사의 기간을 산출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이 공사의 기간을 산출해낼 수 있다는 건, 즉 여러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데드라인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범위는 꼭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 인테리어 범위를 정해놓으면 이 지혜롭게 좀 꾀스럽게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여러분들에게 공정을 넣을지 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득이 갈 수 있는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장의 반장님들하고 재료만 딱 투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대 수준으로다가 퍼포먼스가 탁 나와주는 공정들이 있어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인테리어 필름 같은 경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 싱크를 좀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인테리어 필름 작업만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인테리어 필름 현장 담당자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필름만 사서 올리게 되면은 그 원하는 퍼포먼스가 딱 나오죠. 위에는 상부장 하얗게 해주세요. 뭐 밑에는 약간 샌드 그레이로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근데 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욕실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릴게요. 욕실 같은 경우에 떠바리 시공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타일들이나 위생도기를 싹 다 철거를 해냈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공정들이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타일을 다 깨서 부셔야 되기 때문에 타일을 깨는 비용에 대한 매몰 비용, 그리고 또 타일을 깨고 났을 때 이제 막 방수층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수를 해야 된다라는 매몰 비용. 근데 이런 방수를 하거나 타일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 수준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밑작업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뜬금없는 공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실을 리모델링 할 때에 덧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떠바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또 지혜롭게 뜬금없는 공정, 즉 매몰돼 버리는 그런 공정들을 좀 줄이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는 꼭 내가 인테리어의 범위를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이 쓰시는 것이 가장 업체를 선정하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테리어 이 범위를 선정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인스펙션을 하시게 되잖아요. 매도인에게 살짝 양해 말씀을 구하고 내가 인테리어를 위해서 현상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좀 잠깐 찍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을 인스펙션 하실 때 다양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많이 찍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놓게 되면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집을 계약하기 전에 한 번만 봐서는 그 집의 현상이 어떤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될지를 이제 두서없이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사진을 찍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 놨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계속 이렇게 보면서 남편분이든 아니면 사모님이든 같이 두 분이서 상의하면서 여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여기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집안에 대한 하자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남겨놓는다든지 사진을 남겨놨을 경우에는 집안에 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걸로 인해서 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발견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인데요. 여러분들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우선은 인테리어를 할 공정들, 그리고 그 공정들을 미리 좀 더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 그걸 하려고 하는 크게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선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테리어에 대한 공사 기간을 파악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뜬금없는 공정들, 매몰되는 공정들을 좀 더 줄여서 돈을 벌 수 있는, 좀 돈이 절약될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끝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정해놓은 인테리어의 공정에 대한 스코프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이아웃을 바꾼다든지 뭐 다양한 목공 작업이 들어간다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인테리어가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않고 유니크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디자인 회사를 좀 찾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한샘이 됐든 대기업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동네에 이렇게 저희들 운영하는 그런 디자인 회사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셀프로 하시거나 아니면 직시공을 의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어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고 파악하고 마음의 결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기가 쉽도록 그리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들은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